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저희 YTN 취재진은 현재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 담당자에게 송금해주고 있는 한국인 관계자를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자신이 방문한 범죄단지 사무실에선 한국인 3명 중에 2명이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고 전기 고문까지 당하고 있다며 내부의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단지를 오가는 현직 한국인 관계자와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거죠? 네, 저희 YTN 취재진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범죄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직 한국인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업무 특성상 범죄단지 내부에 들어갈 일이 잦기 때문에 이곳 시아누쿠빌에 위치한 대규모 범죄단지에 한 사무실도 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보고 드론으로도 찍었던 곳인데요. 일단 A씨는 범죄단지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인들은 20%가량 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12명이 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도 직접 다녀온 적이 있는데 3명 중 2명 꼴인 8명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안에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과 전기 고문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문하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 못해요, 애들이.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패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폭행이 이어지다가 사람이 숨지면 시체를 소각하는 것도 있다는 증언도 들은 거죠? 네, A씨는 업무 특성상 시아누쿠빌에 있는 범죄 단지 내부에 자주 오가면서 이곳에 있는 중국인 사장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취재했었던 범죄 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들을 태우는 화장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한국인들은 사망하는 경우가 적고 중국인들이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시 지역인 시아누쿠빌에는 이렇게 소각장이라도 있지만 포이펫 등 국경 쪽 오지에 있는 단지에선 시신이 나오면 안매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쪽 가면 죽거나, 뭐 맞아 죽거나, 일하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전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 3, 4일 죽도록 때려놓고 잘못되면은 죽으면은 그냥 근처에 묻거나 버리거나. 네, 여러모로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범죄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요. 네, 거대한 범죄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중국 쪽 자본으로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서 중국인 사장들이 수많은 사무실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또 그 아래에는 총괄 관리자가 있고 밑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조직원들이 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3m 높이 벽이 둘러쳐진 단지 내부는 식당은 물론 헬스장까지 있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생활 건물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범죄 실적이 좋은 경우엔 바깥으로 외출이 허용되지만 강제로 범죄단지에 끌려온 사람들은 벽 바깥을 나설 기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현지 당국과 범죄단지 사이 유착관계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요? 네, 앞서 저희 취재진은 어제 새벽에 범죄단지 내부에서 계속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도피 행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사장들은 현지 당국에 돈을 상납하고 있어 단속 정보들을 미리 듣고 인력이나 장비 등을 먼저 빼내둔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단속이 오더라도 아래쪽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일단 막아세우고 그 사이에 피신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최근 범죄단지들이 아예 경찰 단속이 더 어려운 편인 중국계 카지노 건물로 숨어 들어가는 추세라고도 전했습니다. 카지노 들어갈 때도 거기서 애들 그것도 승인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외출할 때 2번 승인해야 되니까. 당국과의 유착 관계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아는 데다 더 찾기 힘든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범죄 단지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